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하고도 2개월이 흘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들 준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구수한 향이 집 안가득 퍼졌고 그 익숙한 냄새가 제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엄마, 저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급히 앞치마를 매만지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수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한지혜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는 여자가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청순한 인상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준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얼른 들어와서 앉아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묘한 기시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익숙한 미소의 곡선. 이상하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저는 그 불안한 느낌을 애써 떨쳐내며 지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들. 식사를 하는 동안 지혜는 예의 바르고 밝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마다 차분하게 대답했고 준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준수 오빠가 어머님 음식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직접 먹어보니 이해가 돼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준수가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거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식사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혜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식사가 끝나고 준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혜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저 이제 손님 아니잖아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그 묘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지혜의 웃는 모습이 어쩐지 남편 태수의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기분 탓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준수와 지혜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 방으로 향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남편의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남편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안경, 볼펜 몇 자루,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 검은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그리고 그 아래로 날짜와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마이너스 50만 원. 1999년 7월 마이너스 80만 원. 2005년 12월 마이너스 100만 원. 계속해서 이어지는 송금 내역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빠짐없이 돈을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이게 대체 누구야? 왜 남편이 이 여자에게 20년 넘게 돈을 보낸 거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검은 수천만 생각났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그 안에서 남편은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항상 과묵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남편의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미안해하는 듯한 그런 눈빛.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그중 5년 전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혼모 이수진 씨 55세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를 읽는 동안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에는 이수진이라는 여성이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고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다고? 저는 급히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사 말미에 고인은 생전의 딸 한지의 23세 양과 단둘이 살았으며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지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이면 지혜는 23세, 지금은 28세.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고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준수가 말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지혜는 어릴 때 엄마를 잃고 혼자 살았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도 밝고 착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끔찍한 상상이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수가 지혜와 함께 다시 집에 왔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지혜를 볼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지혜의 눈매, 코의 곡선, 웃을 때의 표정, 모든 것이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저는 지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모습, 손을 움직이는 습관, 고개를 가우뚱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준수와 지혜는 그들은 남매였습니다. 이복남매. 이럴 수가. 이런 끔찍한 일이.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수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준수의 행복을 망치는 악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준수와 지혜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장에 서 있는데 갑자기 모든 하객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남편이 나타나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꿈. 당신이 막았어야지. 당신이 왜 모르고 있었어?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어느 날 저녁 준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지혜네 고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혜 보호자시거든요. 상견례. 그 말에 제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축하해 주셔야죠. 아, 그래. 축하해. 정말 축하한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혼자 괴로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친자 확인. 어떻게 하면 준수와 지혜가 모르게 검사를 할 수 있을까?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머리카락이나 개인 물품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자.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옳은 일일까요? 제가 지금 너무 과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해. 만약 정말 남매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대학 동기로 가끔 조문을 오곤 했던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김 사장을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그는 남편 영정 앞에서 한참을 묵념했습니다. 태수 형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와 지혜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 김 사장님 오셨네요. 준수야, 오랜만이다. 많이 컸구나. 그때였습니다. 김 사장이 지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쪽은? 아, 제 여자친구 한지혜예요. 한지혜? 김 사장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지혜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사모님,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 사장은 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이상한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준수와 지혜가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혹시 낮에 본 그 여성분이 준수 씨 여자친구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태수형 유품 중에 검은색 수첩 같은 거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역시 그렇군요. 사모님,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사장이 다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태수 형이 과거에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의심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지혜라는 건가요? 김 사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형이 생전에 제게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지혜라는 이름이라고. 평생 미안해하면서 돈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럼 준수와 그 아이는 이복남매입니다. 사모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과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남편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에게는 이수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후 남편은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후에 수진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태수 형은 책임지려 했지만 이미 사모님과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를 속이고 결혼한 건가요? 태수 형도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괴로워했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나를 속인 건가? 사모님, 지금 중요한 건 준수 씨와 지혜 씨를 막는 겁니다. DNA 검사를 해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아이들이 알면 몰래 해야죠. 제가 아는 병원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검사 가능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며칠 후 저는 준수의 칫솔과 지혜가 남기고 간 머리카락을 몰래 챙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김 사장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의뢰를 하고 나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평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가 봐.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김 사장이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결론, 강태수와 한지혜는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함.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 최악의 의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준수와 지혜는 남매였습니다. 피를 나눈 이복남매.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고 식사를 하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준수는 제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혜도 제 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제 모습에 상처받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지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 잘못도 없어. 이건 다 그 사람 잘못이야. 저는 밤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평생 속인 거예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준수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장소 예약했어요. 엄마 한복도 맞춰야 하는데. 준수야. 네, 엄마. 결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희 사귄 지 2년 됐어요. 전혀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지혜를 왜 싫어하시는 거예요? 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좋아하시는 것 같더니 요즘 들어서 완전히 달라지셨잖아요. 지혜도 상처받고 있어요. 준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결혼은 정말 싫으면 싫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남매라고? 아버지가 평생 숨긴 딸이라고? 준수야, 그냥 결혼 못해. 절대 안 돼.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엄마. 준수가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준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내일 저녁 집으로 와라. 지혜도 함께 데려와라. 다음 날 저녁 준수와 지혜가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김 사장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김 사장님까지 계신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도 함께. 준수야, 지혜야.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수첩, 이수진이라는 여자, 20년간의 송금 내역,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그러니까 너희 둘은 남매야. 이복남매.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지혜의 친아버지야. 너희는 피를 나눈 남매야.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DNA 검사 결과야. 99.99% 일치한다고 나와 있어. 준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서류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준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가 강태수 씨였다고요? 그럼 저는 평생 아버지를 알면서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지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 잘못도 없어. 준수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준수야. 정말 미안해. 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준수와 지혜를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수와 지혜는 매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연인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야, 오빠,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 이제 우리 남매니까.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삶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오빠 아닌 사람으로. 미안해, 지혜야.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저도 오빠 만나서 행복했어요. 비록 이렇게 됐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아니야, 그 사람이 만든 거야. 그 사람이.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혜야, 어서 와. 어머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과묵한 사람이었어. 감정 표현에 서툴렀지만 책임감은 강했어.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럼 평생 내 걱정을 했어. 돈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지혜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지혜가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태수 씨, 당신이 지키지 못한 아이, 제가 지킬게요. 제가 이 아이 엄마가 되어줄게요. 그 후로 지혜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준수도 지혜를 동생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 노력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이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지혜가 처음으로 아버지 산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딸 지혜예요. 지혜가 절을 했습니다. 준수도 함께 절했습니다. 저는 남편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건가요? 아니겠죠. 당신도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이 아이들 잘 돌볼게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 준수야, 지혜야. 힘들었지? 앞으로도 힘들 거야.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팠던 과거, 뒤틀렸던 인연. 하지만 이제는 바로 잡았습니다. 비록 연인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가족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3개월 후, 지혜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매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준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지혜도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지혜야. 오빠도 많이 드세요. 그래, 우리 동생.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픈 사랑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미선 씨와 그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진실, 그리고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순간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운명이 너무 잔인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가족은 선택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기로.
비록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가족으로 남기로.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할 고민이나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미선 씨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결혼을 진행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혼자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